됐다. 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VOK 주말 종합뉴스입니다. 어제가 3.1절 100주년이었죠. 감동적인 3.1절 100주년 시민들의 태극기 집회 시민들의 애국 행렬, 애국 장면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저 태극기 집회 가장 대표적인 대한문 집회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지금 민중 국본 사무총장이 첫 애드레스를 했죠. 어제 청장년들하고 저 회사에서 많은 시민들이 저도 저 현장에 있었거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플로어에서 바라본 연단도 멋있었고요. 연단에서 내려본 플로어도 멋있었지 않았나요? 네, 어제 뭐 서울역에서부터 남대문, 대한문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서울 중심을 가득 메웠죠. 네, 김용혜 교수님이 사회를 보시는군요. 네, 어제 너무나 오랜만에 사회를 봐서 네. 100년 전에 네. 삼천리 관광국에서 남녀노소 말하자면 걸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3.1 운동이 100년 만에 재현된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참담한 마음으로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요. 네. 지금 문재인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서 태극기는 어느 순간 한반도 깃발이든 그렇죠. 걸레 쪼가리로 지금 대체가 됐고 네. 애국가는 뭐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동가요로 대체가 됐는데 네. 100년 만에 처음으로 네. 100만 인파가 태극기를 들고 나온 대장관이 왔다. 네. 이제 도태우 그 국본 대표가 네. 태블릿 PC 규명 특검의 대표죠. 저분이 네,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 특검 조사위원회. 네. 그래서 우리 공동 대표님이시죠,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이. 네, 그래서 교회사 겸 첫 번째. 네, 첫 번째 여사셨습니다. 어제 대장정의 100주년을 기리고 대한문 태극기 혁명 운동의 성지죠. 17년 탄핵 당시에 100만 인파가 몰렸던 그 태극기 집회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문 시청 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 총궐기 대회 장면을 지금 시청자들이 보고 계십니다. 저 단상에 같이 있던 당사자지만 정말 가슴이 지금 울렁울렁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모습이다. 우리 박 대표님께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참담한 심정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제는 참 저렇게 모였던 우리 그 참여자 여러분들이 정말 지치고 힘든 그런 시기들이지만 어제는 정말 새로운 그런 결기가 느껴지는 희망의 어떤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아주 그런 계기의 하나가 사실은 바로 그 전날이죠. 그렇죠. 베트남에서의 그 하노이 회담. 네, 맞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 모든 언론들이 그 하노이 선언이 나온다고 그렇게 난리굿을 피웠지만은 결론은 뭡니까? 협상이 좀 실제 말로 깽판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원칙을 딱 지켰다. 그거에서 정말 어렵게 우리가 힘들게 진짜 3년차 3.1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3.1절을 이렇게 맞았지만 어제는 정말 바로 우리 대통령님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그 전날의 하노이의 결렬의 결과가 우리에게 외국 시민들은 어떤 굉장히 뿌듯한 마음에 어떤 새로운 어떤 용기를 가진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였습니다. 네, 이제 저 장면은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곽 대표님, 네. 얼마 전에 그 하노이 미북 회담을 두시고 참 많은 영혼을 남기셨어요. 네. 근데 이번 미북 회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남북한의 그 김정은이나 우리 문재인 정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메이저 MBC라든 KBS조차도 전혀 모든 언론이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다 예측하고 예단했었는데 결국 결과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의 의미를 가지고 볼 때 맨 먼저 이 사태에서 가장 큰 어떤 충격이라고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김정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론이 좀 앞서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제 3명이지 않습니까? 네. 북측의 김정은, 네. 남측의 문재인, 네. 그리고 이제 카운터파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이 뭐 결렬이라고 아주 언론이 굉장히 온건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 말하면 이게 깽판 난 거죠. 파탄 난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 아닙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업을 하는 동안 뭐 부동산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하는데 이게 뭐 그렇죠. 딜을 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은 그냥 그만둘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정도의 이게 딜이 아닌 거죠.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핵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또 뭐 특히 구체적으로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공갈을 친 김정은이와 세계 최강의 G1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던 회담인데 근데 그동안 우리는 한 일주일 넘게 그냥 회담이 엄청나게 잘 될 거다. 하노이 선언이 나온다. 세계의 결단이 이루어진다. 그냥 장밋빛 환상에 접어 있었는데 회담이 깨졌거든요. 이 깨진 게 단순히 부동산 거래가 깨지는 수준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 지난 10개월간 진행되어 온 북한 핵무기를 둘러싼 외교 노력이 파탄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그냥 끝나고 압수하고 다음에 봅시다 하고 돌아설 수 있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첫 번째, 북한 김정은이가 과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북한 정부의 운명이 걸려있고 또 북한 김정은이와 공동 운명체에다가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도 운명이 걸려있는 엄청난 사건이다. 동아시아만 이 경랑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몇 달 앞으로의 몇 달이 세계 세계 정세를 판가름할 만한 어마어마한 이 깽판이 나버렸다. 그런 점에서 이건 간단히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그래요. 그 간단히 안 넘어가려면 일단 이제 문재인 정부도 정치 운명에 상당히 큰 타격을 주는데. 맞습니다. 앞서 질문하셨던 게 너무 거창하게 김정은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그동안에 북한의 지도자들 김일성, 김정일 이제 그 북경이나 이렇게 방문을 할 때 공개를 안 했거든요. 북한에는 그 이제 지도자가 용어가 최고 존엄인데 옛날로 치면 이제 황제를 가리키는 지존이신데 그분의 동정은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하고 난 뒤에 뭐 어디로 북경을 도착했다거나 또는 회담을 끝마치고 돌아온 뒤에 갔다 오셨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이번의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께서 출발하시기 전에 전 공무원 가족에게 쌀 배급을 내렸어요. 특별 배당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평양역에서 국내에 출발하실 때 수백 명의 말하자면 고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아주 성대한 환영식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접경까지 도착하는데 66시간이나 또 긴 시간 동안 시속 60km의 그 완행열차를 타고 이른바 남행열차를 타고 남행을 가는 동안에
북한의 관영 매체가 거의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다시피 네. 하면서 사흘간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북한 그 인민들 사이에는 요번에 위원장이 갔다 오시면은 네. 북한 인민들이 한 5, 6년 동안은 놀고 먹어도 될 만한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온다. 그런 기대를 잔뜩 안겨주고 그렇죠. 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오늘 아마 우리 시간 오후 한 4시경 출발하셨죠? 출발했는데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5, 6년간 뭐 당장 지금. 예.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요번에 그 처음에 그 김정은이 그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얼굴을 보면 그때는 뭐 상당히 그래도 불안했겠는데 의기양양했죠. 그런 네.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회담이 결렬이 되고 딱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건 아니야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서는 보냈을 때 마지막에 그 얼굴 거의 여기가 시퍼렇게 된 얼굴이 저는 보였거든요. 얼굴 안색이. 네. 그렇게 기대를 갖고 왔다가 그렇죠. 좀 빈손으로 가는데 이런 네. 망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 같으면 창피해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긴 가야죠. 네. 네. 그 기차 타고 가는 2박 3일 동안 네. 이걸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 이 국내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 혼자 이제 추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네. 아마 큰형님, 시진핑 주석에게 아마 네. SOS를 칠 거예요. 네. 형님 좀 살려주쇼. 그러니까 어디 내 기차 여기 몇 번 서는 동안에 어디 쫓아오셔서 만나 주십시오. 그럼 이제 비교적 가능한 지역이 천진 정도 예. 그쪽에 오시라 그래서 만나서 어깨를 좀 두드려주고 위로도 해주고 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가방을 좀 큰 거 가져오시는데 거기 이제 달러로 좀 잔뜩 가져오시면은 그걸 갖고 가서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뭐 명품도 몇 개 나눠주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각을 하는데 네. 시진핑 그 큰형님도 지금 김정은이 만나러 쫓아올 입장이라 자기도 좀 코가 석자죠. 그렇죠. 또 트럼프 아저씨 심기를 건드리면은 지금 자기도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최고 존엄이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책임을 돌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놈, 맨 놈과 시체말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떠넘길까? 나는 참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밑에 있는 친구들이 준비를 잘 못했어. 숙제를 네. 잘 못해가지고 숙제를 못했으니까 벌을 줘야지. 또는 정보를 잘못 파악해서 그러다 보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우리나라 어디 기레기 언론에도 보도가 일부인데 대규모 숙청이 있을 거다. 그래서 네.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 네. 김영철이가 하면 일본이다. 왜냐? 김영철이는 미국을 그 사이에 2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덮어 씌우는 제일 좋은 죄명이 미제 스파이다. 그놈이 CIA 워싱턴 가서 CIA 예. 부국장을 만났는데 예. 뭐 좀 먹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달러를 챙겼다 뭐 이랬겠죠. 이제 그 다음에 외상하는 뭐 이용호. 예. 뭐 그러면서 뭐 이름까지 좀 거론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문책을 아랫사람한테 돌리면서 네. 그래서 정치 교화소로 가지 않느냐 하는데 뭐 일부 몇몇 전문가는 최소한 한두 명은 평양 시내에서 곡사포로 그냥 처형하지 않느냐. 세 번째, 이 김정은이가 지금 또 화가 나는 항상 카운터 파트가 있을 거예요. 문재인한테도 열을 받을 거예요. 네. 나는 네 말 믿고 100% 믿고 갔는데 잘못했다면은 그 화살이 엉뚱하게 예. 우리 서울에도 튀어나올지 않을까. 아니 이미 뭐 그런 게 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문재인이 나서서 반드시 다 이걸 관철시키겠다. 그래서 또 뭐 박지원 측이었나요? 이 문제를 성공시킬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났는데요. 저는 그 총체적으로 김정은 그 북한 지금 그 수행단이 네.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왔다가 이렇게 정말 새파랗게 질려서 가게 된 이유가 네. 올 때는 저기 대표님 기존에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자기네들의 그 요걸로 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속임수가 네. 자 그렇게 하고서는 왔는데 트럼프가 노웨이 정말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라 네.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이들을 놀라게 한 말이요. 자기네들이 내놓지 않은 그 곳까지 맞습니다. 파악하고서 네. 이거 내놔라 엄청난 이렇게 사실이 얘기했죠. 터져나왔죠. 네. 저는 그게 굉장히 네. 진짜 예. 지금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지금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또 한 가지 이제 더 네. 하자면은 북한 내부도 그렇게 평온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출발하기 전에 네.
이 군부 쪽 강경파랄까 이 외교적인 어떤 협상에 반대하는 강경파들을 70명을 처형하고 왔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패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미가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상당한 동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최고 존엄이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을 할까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북한 체제의 유지가 말하자면 생존이 문제가 걸린 엄청난 이게 도박판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내부에서 이제 그런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 정말 그거와 관련된 것일까요? 바로 더 자유일보에서도 우리가 특정 3월 내신 1일 날 거죠. 조선 그 자유조선 선언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내용은 임시정부를 만든다.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조금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그 천리마 민방위라는 것입니다. 천리마는 북한의 상징이고 민방위는 또 우리 남쪽에 이제 북한을 막는 그 상징적인 단체 아닙니까? 그 단체는 남과 북에 전직 그 정보계통에 종사하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탈북자도 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권단체 그리고 외국에 인권단체들이 있는데 네덜란드는 이름을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유럽 몇 나라 그리고 미국 이런 등등의 이분들이 주로 해온 일이 그동안 이 탈북자를 말하자면 안내하고 그 다음에 고위 관료들의 어떤 그런 망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이제 도움을 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무기가 바로 2년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한 김정남이의 아들 김한솔을 데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기사를 쓴 이 기자 이름이 김한솔이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밝힐 수가 없어서 그냥 가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 근데 김한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일성으로부터 마지로 내려온 정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우리 한국에 그렇죠. 이 종법 가족 종법으로 본다면은 재산은 누가 지내느냐? 마지가 지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어리더라도 삼촌이 계시더라도 재산은 누가 모시느냐? 아들이 모시고 그 다음에 술을 석 잔 올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잔 초허는 그 제주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김정은이는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한솔이가 저 할아버지 제사를 모시겠다 하면은 김정은이가 어디에 있든지 참석을 해서 가서 첫째 잔은 김한솔이가 올리고 두 번째 김정은이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김일성의 정손자라는 정통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두혈통이 아니면은 북한에서 지도자로 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다른 백두혈통이 나타났을 때 금방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침 이 회담이 깨지는 이 순간에 나타났다는 의미.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막 조금 성급하게 결론은 미국에서 앞으로 뭐 우리 태극기 하시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막 시원하게 막 그냥 폭격해서 그냥 핵시설을 깨부시고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대량 인명 살상이 되는 거고요. 또 어떻게 해서 남한 쪽에 보복 사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입으니까 인명 살상의 그런 폭격이라는 수단은 최고의 수단일 수밖에 없고 그동안 외교 관계 했듯이 한다면은 당분간은 지금 이제 외교 채널이 다시 열리긴 힘들고 이 북한에 대한 그 어떤 내부를 겨냥한 이 선전전 또는 심리전, 정보전 이런 것이 대폭 강화될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 내부가 상당히 동요해서 북한 내부의 어떤 동요에 의한 뭐 군부의 뭐 진압 또는 쿠데타 그렇게 해서 레짐 체인지가 올 것이 아니냐. 그것도 멀지 않은 시기에. 그래서 앞 상반기까지 한 3, 4개월이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이 되겠다 하는 그런 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김정은의 운명에 대해서는 계략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사자인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권에도 어떤 반응이 영향이 오지 않을까 어떻게 분석이 되십니까? 그렇죠. 김정은이가 망신을 당했다면은 김정은이보다 더한 망신, 개망신을 당한 게 바로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문재인은 그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북아에 운전사를 한다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재인을 했죠. 그랬죠.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외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북한의 입장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먼저 좀 제재를 해제해줘야지 네. 북한이 핵무기 의혹을 낼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그냥 마크롱 대통령한테 그냥 망신당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 김정은이 대변인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다 깽판이 나버리고 이게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사기다 사기 완전히. 네. 저는 야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젊은 어떤 시청자들 이해를 못하죠. 하여튼 사기란 말이에요. 네. 사기 쇼를 벌인 네. 장본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세요. 정말 우리 외교를 참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누가 A4 용지를 안 줬던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씨는 A4만 있으면 외교를 다 해요. 그런데 이번에 A4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자, 28일 날 오전 9시 반쯤에 네. 청와대 안보 수석 그 1, 2차장을 바꿨거든요. 예. 네. 그동안은 외무부 출신 중에서도 안보라거나 외교 전문가가 오는데 네. 다 걷어내고 통상 전문가를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오늘 오후 3시면은 4시면은 합의서 돼갖고 남북 제재가 풀리니까 네. 빨리 개성공단 보내고 경방선 보내야 되니까 아, 예. 통상한다고 통상 전문가를 했는데 3시간 앞을 못 내다봤어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아니, 뉴스에 결정적인 게 그런 중요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 회의, 협상의 결렬인데 우리 대한민국 측하고 전혀 어떤 그 정보 교환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 문재인을 완전히 왕따시켜버려요. 그렇죠. 아예 배제해버렸죠. 그게 드러난 것이죠. 예. 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오찬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1시간쯤 뒤면은 합의문이 나오니까 네. 합의문이 나오면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네. 그렇게 정보가 없었냐 아니면 그렇게 모르고 있었냐 몰랐다면 이거는 무능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코리아 피싱도 근데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는 막 장밋빛 환상을 갖게 해서 네. 그리고 사실 3월 1일절 그 기념사에서 네. 신한반도 체제를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도로 건설, 철도 건설 뭐 2,300조에 되는 뭐 어떤 그런 경력을 발표하고 우리 네. 먼저 통일 다 됐죠. 그럼요. 3일절에 뭐 북한 대표단을 불러서 공동으로 100주년 기념식을 하고 예. 아마 28일 날 밤에 기념사를 뜯어 고치느라고 아마 예. 몇 시간 고생하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 문재인 참 이 정부가 네. 너무 허무한데 저는 재밌게 지금까지 말씀을 뭐 쉽게 드렸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이제 정색하겠습니다. 이거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죠. 네. 문재인 대국민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네. 이렇게 국민을 속에 대한 책임지고 네. 사실 하야를 저는 요구합니다. 그런데 네. 그 전에 앞서서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를 오도하고 예. 미국을 갖고 놀고 네. 이렇게 대국민 사기 쇼를 한 책임자들을 저는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위장 평화 쇼로 이렇게 국민을 속인 네. 네. 이 종북 예. 우선 5명 오적을 우선 꼽고 싶습니다. 네. 예. 첫째는 문재인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바람잡이를 한 문정인이라는 네. 외교 안보 특보. 세 번째는 예. 비서실장 임종석. 네. 임종석이는 뭐 4.15 무슨 뭐 합의서 뭐 실천 뭐 위원장인가 하는 이름으로 네. 수상한 해외 여행을 몇 차례 네. 했었죠. 네. 임종석이. 네. 다음에는 평양과 워싱턴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네.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니까 만나달라고 결국 사기를 친 전의용 예. 안보실장.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국정원장 하는 서훈이. 네. 국정원장 임무가 네. 뭡니까? 간첩을 잡고 북한을 때려잡아야 되는 국정원장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그런 관련 정보 다 공개해버리고 그러니까요. 네. 무슨 북한 입장 들어준다고 돌아다녔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 5명을 우선 주 책임자로 해서 네. 종북 오적을 저는 오적. 꼽고 싶고요. 네. 예. 오적을 더 또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요? 6번째는 네. 이게 다 외교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도 왕따가 돼갖고 음. 폼페이오가 전화했는데 내용이 뭔지 몰라가지고 음. 폼페이오한테 그냥 한 소리 듣고 2시간 뒤에 뭐 전화를 다시 했다는 통역사.
강경화. 네. 통역 아직 외교관이 아니에요. 네. 통역관. 네. 통역관. 그다음에 자 트럼프가 북한을 때리기 직전인 그런 순간에 예. 평창 올림픽에 초청해가지고 현송월이 불러다가 쪼를 몇 번 한 문체부 장관 도정환이 네. 여기까지 하면 7적을 만들 수가 있고 네. 여기 또 한 명을 더 한다면은 9.19인가요? 남북 예. 합의서 거의 한국 문서와 다름없는 군사 네, 합의 군사. 문서를 써주고 온 국방장관. 네. 근데 지금 솔직히 지금 현 문정부 그 전체가 다 이거 책임을 다 져야 되죠. 여기에 그죠? 또 더 된다면요. 네. 정당 여당 대표로서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편들은 네. 이해찬. 네. 네. 그다음에 가서, 또 꼭 양념으로 끼는 박지원. 네. 박지원이는 이제 뭐 문재인이 사는 아이니까 그래, 이런 자들에 대한 네. 전면 징계가 필요합니다. 네. 이건 그냥 단순히 퇴직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나중에는 어떤 법적인 책임. 어떻게 이 자들이요. 예. 북한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기에 네, 이거는- 이렇게 국민을 그렇죠. 아주 공개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 그렇습니다. 법적인 책임까지 저는 저는 그래. 그게 그냥 단순히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라 그 사기를 넘어서 이거는 우리 국가를 굉장히 위기에 그렇습니다. 거에 네. 저에게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심각한 국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를 위기로 빠뜨리면서 적을 이롭게 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이적- 우리의 헌법에 네. 확실한 여적죄라고 여적죄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김 지금- 교수님, 김 예, 교수님 100% 동감하면서 네. 예. 문재인 정권이 예. 이 네. 1년 반 동안의 핵무기 이 외교 쇼를 벌이는 과정에 네. 네. 가장 큰 잘못은 또 네. 있습니다. 네. 예. 한미 동맹 관계를 훼손시키는. 균열시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미국의 이 튼튼한 그렇죠. 동맹, 혈맹 관계를 네. 깨뜨려 가지고 예. 말로 할 수 없는 진짜 맞습니다. 피해를 가져왔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외교 안보 라인은 전면 교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네. 마침 이 정도. 한 3일 전에 네.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에서 당대표를 바꿨지 않습니까? 예. 황교안 씨가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네. 저는 우리 태극기, 대한문 태극기 세력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정말 요구를 합니다. 우리 네. 국민의힘으로 예. 네. 이 문제를 예. 여적죄로 이 책임자 5명을 고발하세요. 그리고 그래야죠. 공청회도 하시고 그렇죠. 특검도 요구하시고 맞습니다. 국정조사도 네. 요구하시고 네. 이 책임자들에 대한 외교 라인, 대북 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요구하시고 예. 네. 지금부터 자유한국당 114명 당장 내일이라도 그렇습니다. 청와대 앞에 가서 농성이라도 맞습니다. 하시면서 네. 대북 사기 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미 동맹 관계를 훼손시킨 이 그렇죠. 책임에 대해서 네.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셔야지 정말 문재인의 폭정에 맞서서 전투를 하겠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거고 그게 제1야당의 책무라는 점을 저는 강력히 맞습니다. 경고드립니다. 어찌 보면 그게 황 신임 대표가 굉장히 많은 또 한측에서는 이 진정한 정말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어떤 네. 그런 그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바로 이 미국 협상이 이렇게 결렬이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지금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얼마나 많은 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네. 이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네. 그리고 이런 여적죄를 이렇게 저질렀는데 지금 바로 황신임 대표가 본인의 그 얘기한 약속한 당원들한테 약속한 네. 이 대항에서 이제 가열차게 싸울 것이다. 그렇죠. 이거 할 수 있는 실천으로 보여줄 네.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이제 당사자로서 요번 하노이 회담을 이제 분석한다면은 그 협상 도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스몰 딜이다, 빅 딜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영변 핵시설 파괴에 네.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 곽성문 의원께서 음. 물론 이제 국회의원직을 거치셨으니까 아주 민환 기자, 대기자로서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질문의 취지를 그렇게 네. 하고 그러면 남북한 이 두 김정은이와
이 문재인이가 어떻게 예. 이렇게 확신을 가졌었냐. 그렇죠. 네, 뭐 성공을 거둘 거라고. 네. 저도 참 의문이죠. 많은 분들이 네. 질문하는데 네. 첫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최면에 빠졌다. 무슨 어떤 그 심리학 용어로 무슨 터널 무슨 증후군이 있는데 터널에 가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죠. 김경애 교수님이 이틀 전 이 BOK 방송에서 가짜 뉴스를 말씀하셨는데 네. 자 남북 먼저 한 말씀 드리죠. 남북 관련된 그 뉴스를 예. 우리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엄밀히 그렇죠. 진행되는데 예. 취재원이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이나 행정관들, 네. 운동권 출신 주사파 애들이 예. 슬쩍슬쩍 한두 마디 흘려주는 거를 그냥 받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걔들이 흘리는 정보는 상당 부분이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이렇게 네. 돼가지고. 그래서 희망사항을 또 받아 적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또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말하자면 하나의 이제 사실 같은 뉴스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게 가짜 뉴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감히 남북 관련 뉴스에 관한 한 청와대가 바로 가짜 뉴스의 공장이었다. 공장입니다. 네. 그런데 얘들이 그 가짜 뉴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조금 지나간 얘기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기업가 출신이고 네. 네.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분이고 예. 또 이렇게 그냥 이 어떤 성취욕이 강하신 분이고 네. 네. 어떤 그 스파트라이트를 받기 좋아하시고 네. 기자들과 말하기 좋아하고 네. 어떤 영광을 누리고 뭐 네.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그 실적을 좋아하시고 이런 분이니까 네. 그런 트럼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당히 말하자면 갖고 놀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 남북 간의 이 정은이와 재인이 이 두 사람이 네. 말하자면은 쇼를 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싱가포르에서 예. 쇼를 벌이고 뭐 하실 것처럼 예. 그러면서 이제 찾아낸 꼼수들이 몇 가지인데 네. 그게 이제 우리 언론에 예. 이제 가짜 뉴스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시고 지난 한 열흘간 이제 막 정신이 빠졌는데 정말 이런 뭐냐? 네. 미국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미국까지 도달하는 화성 15, ICBM. 네. 그거 몇 개만 드러내면은 예. 그건 최근까지 한 5개 미만 정도밖에 완료가 안 돼 있으니까 네. 그걸 드러내는 거로 미국의 위협을 없애주면은 트럼프가 네. 제재 완화를 해주는 그게 이제 스몰 딜입니다. 아, 그 그렇군요. 정도 하면 미국은 끝나니까 예. 위협이 없으니까 예. 트럼프는 충분히 미국 국민들한테 예. 미국 없어졌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죽어나는 건 대한민국이죠. 다른 핵무기는 전 우리를 개장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빅딜은 뭐냐?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는 조건으로 네. 미국 예. 군사 전문가들이 입회하에 예. 한다면은 제재 완화 넘어서서 종전선언까지 나오지 않겠는가? 네. 이제 이런 빅딜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자기들의 희망 사항이 그렇죠. 예. 뉴스에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그냥 하나로 이게 사실처럼 돼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기 청와대 주사파 애들이 네. 그런 희망 사항이 될 거라고 네. 자기 머릿 속에서 예. 터널에 갇힌 사람처럼 된다 자기 최면에 걸려갖고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 말려드는 게 또 35살짜리 젊은 정은이도 나는 거기 말려든다. 아. 그럼 이제 되는구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정상회담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외교가의 어떤 그 이제 관행이 그렇죠. 있거든요. 반응이죠. 정상회담에서 따지고 보면은 이미 실무자들이 다 다 합의해놓고 놓은 데서 그렇죠. 이제 사인만 격식을 하면, 갖추어서 합의하는 측의 모양을 잡아서 결국 사인하는 그 세리모니 네. 로서 이벤트로서 끝나거든요. 네. 이벤트의 모든 영광은 양국 정상이 갖고. 그래서 네. 정상회담은 실패한 적이 없다. 이걸 예. 믿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판을 짜놓고 트럼프를 불러다 놓고 했으니까 그 텔레비에 나서기 좋아하는 트럼프가 요 넘어갈 거다. 예.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가졌던 거 아닌가. 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이 미국 다. 그 국무부를 네. 비롯한 네. 그 미국 어떤 시스템이 예. 진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네. 정말 진정성이 어디까지인지 그걸 확인하는데 네.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그러나 네. 확인을 했고 없고 네. 쟤들이 우리를 지금 갖고 논다는 걸 확인한 순간 네. 미국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네. 원칙주의자로 돌아가면서 네. 어떤 이런 결론이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 지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저 외신을 보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아마 뒷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다양한 시나리오를 우리는 갖고 갔다. 그중 6개 네. 정도를 갖고 갔는데 네. 그 중에 결렬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이 결렬이라는 걸 준비를 했었던 그렇죠. 게 아닌가 보여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남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수준이 네. 트럼프 대통령 뭐 쉽게 말해 또라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놀 수 있다 이러면서 네. 너무 미국이라는 나라를 예. 네. 가볍게 봤던 게 아닌가. 예. 근데 전 답답한 게요. 예. 이러한 이 기레기 언론들을 동원한 이러한 이 남북 평화쇼에 네. 우리 우파의 상당 부분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시청자분이 다 아실 겁니다. 네. 몇몇 우파 농객들이라는 분이 맞습니다. 트럼프를 개 땡땡 뭐 그렇죠. 이런 욕을 하고 트럼프가 말이야 완전히 정신 나간 뭐 미친 뭐라고 그러고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럼요. 네. 무슨 어느 분은요. 아이고. 트럼프만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온다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또 뭐 장군은 미군 철수는 99% 된다고 자기가 미국 가서 사람 다 만났다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다행히 우리 국본에서는 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미군 철수 없고 네. 종전 선언이 없을 거고 예. 네. 우리는 트럼프 그래서 우리 국본 행사에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우리 국본 행사에는 국민 의례 중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례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우리의 굳건한 동맹 미합중국 대통령에 대한 경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각 대표님이 네. 갑자기 이렇게 국본을 홍보대사를 하려니까. 근데 예. 오늘 지금 각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정말 너무나 이 트럼프 대통령에 네. 대해서 네. 잘못 알고 있었고 그리고 북한과 일부 언론이. 네. 이제 북한 김정은과 이 우리 문재인 이 같이 움직인 예. 그 너무 과소평가를 했고 잘못 파악을 한 그 이유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미국 그 뭐 오바마 이전의 행정부들이 네.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이렇게 먹힐 것이다 예.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 환상에 정말 젖어서 이제 왔는데요. 저는 그거는 우리 이제 VOK도 좀 이제 홍보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바로 그거를 네. 네.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 이번 협상을 하는데 그 원칙은 이 기존의 이 행정부의 원칙하고 현격히 다르다. 우리가 그거를 보도를 해드렸죠. 자, 트럼프 그래서, 뭐 중간에 말씀을 네. 끊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우파 우리 방송 농객분은 계속 장사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공한 그 과정을 보면은 막 장사꾼은 넘어서 그래도 기업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장사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 장사꾼이라 합시다. 네. 제도권 정치를 단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네. 처음으로 도전해서 하원의원, 상원의원이 아니라 네. 대통령에 바로 당선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분을 그렇게 네. 꾼이라는 말로 네. 하실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라는 분은 뭐 장사꾼의 어떤 전력을 갖고는 있지만 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어떤 아주. 그런 안목은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뭐 개땡땡이라고 하더라도 네. 남의 나라 대통령 욕을 해서 우리 한미 동맹 관계인 한국이 얻을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미국 대통령이고 그분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하고 있는 이 정책 중에 한반도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와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네. 그런데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엉터리 장사꾼이라서 주한미군 고철수하고 이번에 가서 종전선언 한다고. 네. 우리 국본에서는 종전선언 하지 않는다는 초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죠. 이제 BOK가 아직은 이제 출발한 지 이제 겨우 한 2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독자 수도 적고 아직 이제 많이 조금은 적지만은 이제 곧바로 됩니다. 네. 우리 아주 유능하신 우리 유정현 앵커와 우리 김경애 앵커께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입으로 이제 이 BOK의 이제 진실 사실 그래 우리 BOK의 그 진실 보도에 대해서 좀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내 언론에서 너무 트럼프 대통령을 과소평가하고 잘못 평가하고 국익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국익을 오히려 해치는 그런 방향으로 그 우리 동맹 국가의 대통령 또 우리의 이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네. 그 협상에 임하고 있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도해드린 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의 행정부와는 달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이 협상을 임하고 있고 그게 이제 확실한 중요한 사실이었고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통 협상은 이 먼저 실무자들이 다 만들어 놓고 네. 사인하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 이 협상 방식은 탑다운 방식으로 상당히 다르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서 실무진한테 하달을 하는 네. 그런 방식이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예, 맞아요. 남북 간에 정은이 재인이들이 그렇죠. 찾아내 꼼쓴 거예요. 네. 저 양반은 이 막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싹 꼬드기면 넘어갈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벨 평화상 같은 보너스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뭐 영변 핵시설을 딱 이렇게 전 세계 뭐 하고 싹 하면 넘어갈 거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너무 가볍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하는 대로 트럼프 다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을 가볍게 봅니다. 그렇죠. 미국 시스템의 승리다. 그러니까 이 지난 과정을 결과적으로 돌이켜 볼 때 미국 국무성은 폼페이오를 중심으로 단 한 번도 모든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핵 관련 모든 시설의 폐기가 처음부터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게 아니면 절대 유엔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초지일관 지속이 되어 왔는데 맞습니다. 남북한의 이 주사파들끼리 요거 주면 넘어가겠지. 조금 더 줄까 말까. 이런 게 뭔가 어떤 미국의 그 대담한 어떤 원칙을 조금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거짓이나 장난이나 트릭이 진실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증명돼. 그리고 지금 남북한 정은이와 재인 이 두 지도자는요. 지금 직시를 해야 돼. 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고 진실의 순간이 왔거든요. 여기에서 더 이상 장난을 치면 안 돼. 그래서 전 진짜 어떤 결론이라고 말씀드리죠. 우리 국민들에게 진짜 진솔하게 사과하고 더 이상 국민에게 문재인 사기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진짜 국민들에게 이제 솔직해져야 돼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곽성문 의원께서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아주 멋진 그 분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바로 전용기를 타고 돌아가면서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멋지게 돌아가면서 앵커리에 기착해서 장병들을 의문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또 보여서 자기 일도 개인적으로 보면 큰 일이 많은데 그게 이제 트럼프의 아까 말한 장사꾼이나 별이 틀렸다는 게 트럼프의 과거 경력 중에는 캐스터 역할도 있었습니다. 아마 곽성문 MBC 방송에서 13년간 그 방송 프레티스라는 방송을 했죠. 그런 면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그 한동안 유행했던 오디션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수를 뽑는 오디션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신입 사원을 뽑는 오디션입니다. 사원을 뽑는 신입 사원만의 경력 사원. 그러니까 회사에 사원을 뽑는 오디션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말하자면 사회자 겸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게 뭡니까? 마지막에 자 우리 셋이 남았어요. 딱 찍어서 You are fired. 그럼 그 순간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찍는 게 아니라 단호한 CEO의 면모가 드러난 거예요. 다들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1번이 될 줄 알았는데 1번 딱 You are fired. 그런데 설명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그 옆에 있는 같은 이 동료 심사위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유를 가지고 트럼프가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년간 13시즌을 계속했습니다. 거기에서 트럼프가 전국적인 인물이 됐고 대통령에 출마한다 할 때 상당수는 야 또라이 아니냐 저 되겠냐 했지만은 그 13년간 그 프로그램 지켜본 사람들은 트럼프가 CEO로서의 사람을 보는 그 해양, 그렇습니다. 그 판단, 적정적인 어떤 그런 결정, 그걸 보고 보스를 할 만하다. 그런 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곽성문 대표님도 저는 그 정도 인물은 안 되고요. 아니, 테스트를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은 IQ가 170좀 된다니 저는 겨우 세 자리 수가 이제 넘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러시군요. 저는 많이 떨어져. 근데 트럼프 그라는 분을 그렇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13년간 어떻게 보면 미국 1억
10만 명 가까운 1억 명이 보는 그런 인기 프로그램에 13시즌을 하면서 예. 거기에서 마지막에 You are fired 하는 단호한 어떤 CEO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면은 우리 미국도 충분히 경영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제도권의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자기 동료인 공화당에서조차도 상당히 견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지난 연말에 매티스 국방장관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교 라인의 이제 힘을 이제 자기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외교 쪽이니까 이제 그 닉슨 정부 했던 유명한 키신저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매티스 국방장관을 해임하는 순간 키신저의 그늘에서도 이제 벗어났다. 그래서 독자적인 외교 이제 어떤 그 인맥도 구축을 했다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이번에 이 하노이 회담에서의 유연한 어떤 이걸 보면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외교 부분도 나름대로 좀 어떤 이제 나름대로 행동으로 멋지게 터득한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 곽성문 의원께서는 지금 이런 그 해설을 멋지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캐스터 역량까지를 다 파악하고 계셨고, 근데 본인이 워싱턴 특파원할 때 행정부가 누구였습니까? 레이건 대통령이었죠. 레이건도 그렇게 멋쟁이였죠. 레이건이 영화 배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영향을 좀 받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레이건 대통령은 당대에는 네.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죠. 그런데 돌아가신 이후에 불과 10년, 한 20년 뒤에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랭킹을 매기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 5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5번.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시력이 좋은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 배우 출신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시대의 정신을 읽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했다는데, 근데 레이건 대통령 이후 미국이 다시 민주주의가 강화된 경제 번영의 시기가 다시 왔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거품 시대로 일본이 한 20년 번영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에 다시 살아난 시기가 영화배우 출신도 따지면은 가장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레이건 대통령 시대에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로서 자존심을 찾는 게 그 시대입니다. 하원 의원 한 번도 하지 않은 건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경제 지금 21세기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경제 좀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쭉 계속 이런 행보를 보면서, 그리고 본인이 계속 천명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 또한 이 기득권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이스타블리시먼트라는 그 층의 이 부패한 것이 바로 지금 미국의 그 위대한 번영의 중추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득권들과 대항을 해서 진짜 순수한 미국 국민의 정신을 다시 살려내려는, 그래서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성공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정말 민초들의 그 정치권하고 그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아직도 이렇게 많이 견제를 받고 있죠.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진짜 국민 그 기득권을 뛰어넘은 순수한 국민들의 열렬한 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또 북한에 우리 그 조선 그 임시정부 그 선언한 그 순수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그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 이 악의 고리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려고 하는 세계에서 지금 그렇게 만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김경애 교수님의 그 견해 100% 동일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행운하죠.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자고간 멀쩡한 대통령 감옥 보내고 완전히 종북 주사파 정권을 만들어서 얘들이 지금 북한에 이 나라를 그냥 갖다 바치려는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국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트럼프와 우리 태극기 세력의 노선이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트럼프라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행운을 가져다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이틀 전에 지금 돌아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의
확고한 동맹이다. 맞습니다. 네. 하는 점에 다시 한번 그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네. 왜 우리 미국과 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되느냐. 네. 지난 100년의 역사를 제가 또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막 끝날 때 됐으니까 옛날부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매를 잘하면은 술석잔이고 그렇죠. 잘못하면은 뺨이 석대다. 그렇죠. 이 중재를 자처한 사람 중매자이가 누굽니까? 문재인. 우리 문재인 씨인데 뺨을 맞을 차례가 왔습니다. 그렇죠. 자, 석탄 밀수했죠. 무슨 공해상에서 유조선을 만나가 석탄을 바꿔치기도 그렇죠. 했죠. 자, 개성공단 뭐 가동 준비하고 연락사무소 만든다고 지금 뭐 전기 끌어갖고 기름을 갖고 갔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2주 전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내 언론에서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만은 유엔 제재 그 산하에 있는 그 제재위원회 패널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을 고발했습니다. 제가 보도에 몇 건에 고발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제재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해서 할 건데 뺨을 석대를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 대만 맞아도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이 걸리면요. 그쪽에 계좌를 갖고 계신 분 갑자기 계좌가 동결되는 순간도 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우리 결국 미국이 어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속이 편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도 굉장히 실정을 좋아하는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좀 빈손으로 자기도 돌아갔잖아요. 그것도요. GDP 계산을 하면 미국과 북한이 1,500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일 못 사는 나라 수준입니다. 근데 그 자기 막내 아들 뻘 되는 35살짜리 애를 데리고 하고 자기도 빈손으로 가잖아요. 속이 썩을 겁니다. 근데 화는 어디 옵니까?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 한강에서 뭐 하고 뭐 동네에서 뺨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 아까 말씀 한미 동맹관계 훼손됐죠. 뺨을 때리면은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국민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이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진솔한 자세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화해를 해서 한미 동맹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자세를 받지 않는다면 퇴진시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뭐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좀 끌어내려야죠. 오늘 깜석대 맞으면 누가 아픕니까? 우리 유엔커가 아픈 거예요. 국민으로서.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을 앞두고 워낙 뭐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런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대해서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있죠. 민주당 의원들은 좀 입 다물고 있어라. 그것도 보도했잖아요. 입 다물고 있어라 그랬는데요. 제가 바로 그 말을 문재인에게 하고 싶어요. 지금 자기가 협상 결렬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나서서 뭘 하겠다고 했는데 제발 stop talking about what you will do. 뭐 하겠다고 그러지 말아라 제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그나마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협상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하겠다고 나서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3월 2일 토요일 주말 VOK 주말 뉴스 주말 종합 뉴스였는데요. 제가 지금 곽성문 전 의원님을 모시고 참 유익한 내용을 전하면서 그동안 김경희 교수님이 월드뉴스로 여러분께 사전에 전한 내용이 많이 겹쳤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VOK가 진실보도라는 사명에 충실했구나 하는 자부심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곽성문 의원께서 정말 멋진 선배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박학다식한 줄은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니 그리고 무슨 그 시나리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듯이 그러면은 향후 시나리오를 하나 클로징으로 하실까요? 우리 미북 회담에 대해서 북미 회담에서 미북 회담의 향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제 이론적으로는요. 외교 수단이 없어지면 남는 건 밀리터리 옵션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매일 새벽 한 2시쯤에는 이제 북한 뉴스가 혹시 뭐 긴급 뉴스가 나올까 기다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김정은, 남측의 문재인,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이. 네. 네. 굳이 뭐 파바로티, 뭐 투란도트 그래도 상당히 음악에는 우리 김경일 교수님. 네. 잠 못 이루는 잠들지 마라. 네. 이제 그런 노래도 이제 생각이 나면서. 네, 잠들지 마라. 또 그러나 이제 빨리 다시 네. 매담이 열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서로 이제 감정을 좀 추스리고 하는 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김정은의 말을 빌려서 1분이 급한 거예요. 네. 저는 한 앞으로 3개월 네. 여름 휴가 가기 전 6월 말까지 네. 또 충격적인 뉴스가 한 2개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아, 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우리 태극기 세력 어르신들 네. 막 발걸음을 가볍게 할 그런 조금 네. 좋은 뉴스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네. 뭐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VOK의 주말 종합 뉴스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꼭 VOK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희 교수님 참 월드 뉴스를 멋지게 전하시는 게 오늘 굉장히 반증이 됐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여기 지금 뭐 둘로드님하고 호밤님이 참 좋은 말 댓글을 네. 많이 주셨는데 네. 예. 예. 문재인은 입 다물라. 네, 입담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우리 네.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저희 네. VOK인데요. 네. 우리 대표님 네, 불러주시면 네. 자주 나오겠습니다. 오셔서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도 방송 99년에 이제 국장이 되면서 방송을 그만뒀으니까 네. 20년 만에 방송을 해보는데 재밌습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 하고 있어요. 출연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아마추어가 네. 여기서 딱 보기에요. 네. 너무 이렇게 딱 한 말씀 한 말씀 명확하게. 아주 묻어있는 네. 연륜이 오랜 묻어나는. 연륜이 네. 녹아들어 있는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지금 반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런 말씀 지도해 하시- 주시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국내외의 그 정견에 네. 대해서 우리가 네. 잘 분석해 주시는 그런 고견을 이렇게 들려주시고 많이 저희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네, 네, 해주셔서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말 뉴스 이제 몇 번 진행 안 했지만은 같이 네. 공동 진행하면서 김경희 교수님이 이렇게 유쾌하게 네, 네, 네. 유쾌하게 세이지 땡큐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심각한 주제라도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셔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또 주말 뉴스를 같이 진행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맺는데요. 맺으면서 어제 감격적이었던 그 3.1절 100주년 기념 그 행사의 명장면을 보시면서 저희 주말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독님, 보여주면서 함께 힘차게 해병들의 국가 부르시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때에 와서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에게 접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는 이 국가 반역 세력들을 축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숨통을 조이고 있는 이 거짓과 불의를 청결하고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는 길뿐입니다.
앞서서 진 것처럼 100년 후 오늘 우리들은 어제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북한 김정은의 핵 사기를 고발한 것에 이어 문정권 퇴진, 김정은 체제 종식을 향해 아시아 자유화의 신기원을 열어갈 각오로 나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될 것은 오직 진실투쟁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투쟁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진실을 널리 알리고 붉은의 투지로 싸워준 우리의 언론인 변희재, 황희연, 이우희, 오문영 젊은 언론인들을 응원하십시오. 우리 동